자, 이 시간에는 385페이지 6번, 큰 번호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계산서. 자, 매입 계산서가 뭐냐?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때 매입 계산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계산서라는 것은요,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 계산서는 면세 매입이다. 그래서 유형이 53번입니다. 유형이 53번. 자, 11월 14일 거 해보겠습니다.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랬어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하니까 현금 분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그 학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80만 원을 주고요.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학원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53번 면세 매입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화면이 예. 멈춰 있는데, 그래요? 네, 예, 제가 그 공유를 회, 다시, 네, 미안합니다. 다시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보여요. 예, 지금 보이시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화면 공유를 잠시 중지시켰는데요. 예, 다시 여러분, 이 얘기 잘 해주셨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짜로 매입 매출 기록 일시 중지, 네, 기록되어 있고요. 네. 자, 11월 14일 날짜로 매입 매출 전표 날짜 고치시고, 네. 유형을, 네, 김옥희 씨 오케이, 잘 보입니다.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네. 카메라가 카메라가 흑백으로 보이는군요. 네. 어? 네, 괜찮아요. 흑백으로 보여도. 모니터? 모니터 켰는데, 네, 소리도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그러면 이제 꺼봐봐. 나 이거 모니터, 그러면 모니터 지금 듀얼로 하고 있잖아. 지금 새로 가져온 모니터에서 모니터가 지금 이상이 생겼거든? 그쪽 화면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 지금 그 화면이 안 보이거든? 그럼 만지지 마봐. 네가 해줘. 자, 김옥신 씨는 잘 하니까. 자, 11월 14일 매입 매출 전표 날짜 입력하셨죠? 자,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면세 매입이니까요. 53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53번 해주시고요. 53번. 자, 그 다음에 품명, 회계 실무 교육 이렇게 할까요? 회계 실무 교육 엔터 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에다가 800000 800 플러스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입력했어요. 자, 다음에 거래처 코드죠. 자, 거래처 코드는 어디가 돼요? 한국회계학원이죠. 한국회계학원 117번입니다. 전자계산서인가요? 맞네요. 전자계산서. 그러면 전자세금란이 1번이죠? 1번. 자, 분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현금 분계하시면 되죠? 네, 현금 분계.
1번이죠. 그러면 출금전표. 자, 출금전표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이 상품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될까요? 김지원 씨, 뭘로 바꾸면 될까요? 상품이 아니고 계정 과목을 김지원 씨. 아, 박지원 씨구나. 미안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성이 없어가지고 지원 씨. 개정 과목 뭘로 해야 될까요? 회계 실무 교육. 박지원 씨 마이크 키시고 한번 답변. 박지원 씨 제 말 들리나요? 네. 네네네. 개정 과목 뭘로 하면 됩니까?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로 하면 되죠. 네. 자, 여기 교육훈련비로 바꾸세요. 교육 엔터. 자, 교육훈련비가 825번으로 해야 됩니다. 네. 박지원 씨 아셨죠? 네. 네. 교육훈련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출금전표로 하면서 여기 개정 과목을 825번 교육훈련비로 고치면 둔계도 맞았습니다. 자, 53번 면세 매입 하나 해봤습니다. 다음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5일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화분을 샀습니다. 화분을.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어요. 전자계산서. 계산서 발급받은 것은 다 53번이에요. 그런데 가끔 시험 볼 때 이걸 54번으로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54번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 매출거래처에 선물하는 것은 접대비지 않습니까?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못하니까 못 받는 거니까 54번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자, 접대비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세금이 없는 거예요. 화분은 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산서 발급받은 것은 절대로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불공이 됐다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거, 그것이 불공인 것입니다. 54번이. 네, 가끔 매출거래처 선물 그냥 54번 유형. 이것을 그렇게 쉽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54번 유형이 되려면 받은 것이 뭐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유형은 53번입니다. 자, 입력합시다. 자, 11월 15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을 53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품명에는 화분, 공급가액에는 10만 원, 거래처에는 해피, 그러면 해피농원이죠. 97090.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맞나요? 맞습니다. 1번. 대금은 전액 현금입니다. 1번 현금 분계. 자, 출금전표 밑에 만들어졌고요. 자, 출금전표는 대변이 현금입니다. 그런데 10만 원 차변이 상품이 아니고 화분이 접대용이잖아요. 접대용 화분. 그래서 이걸 접대비로 바꾸세요. 상품을 접대비로 813번으로 고치셔야 된다. 이걸 접대비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김옥희 씨 카메라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마이크만 말할 때 켰다가 또 말 끝나고 끄고 이것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15일 거래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11월 16일 거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자,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 네. 앞에 거는 다 전자계산서인데 이건 종이랍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동양화 그림을 샀습니다. 미지급금 혼합분계해가지고요.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6일 날짜 바꾸시고요. 자, 종이든 전자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유형이 53번이에요. 매입 계산서 53번입니다. 품명에는 동양화. 공급가액은 30만 원. 코드. 거래처가 도규 갤러리. 전자세금. 전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비워야 돼요. 전자세금란에 1번 하면 안 돼요. 종이는 비우고 가는 겁니다. 분계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혼합. 이렇게 하시고 자, 차변에 동양화를 왜 샀어요? 접대 목적으로 샀죠. 접대비로 바꾸시고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거니까 접대비 813번. 내려오셔서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검색해 보시면 253번입니다. 그래서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도규 갤러리 맞는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러한 점을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신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한 분이 더 들어오셨네요. 아니구나. 김옥희 씨가 다른 기계로 또 접속하시고. 예. 자, 다음은 7번. 큰 번호 7번입니다. 큰 번호 7번. 자,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연습해보자. 예,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니까 유형이 전부 54번이라는 얘기네요. 자, 어떤 것들이 불공제인지 한 번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17일 거 문제 보겠어요.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자, 보세요. 선물 세트니까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물건이니까 접대비 맞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세금 계산서란 말이죠. 아까는 동양화하고 화부는 뭐였어요?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계산서는 불공이 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공제 못 받는다. 그게 54번이에요. 아까 면세 매입은요.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공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53번 면세 매입. 지금 이거는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게 불공이에요. 잘 구분이 되시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에다가 11월 17일 입력합니다. 11월 17일. 자, 내려오셨어요? 유형은 54번. 자, 불공제 사유창이 나오면 이 0부터 9, A, B까지 번호가 먹여져 있는데 이번에 번호는 뭐예요? 몇 번이냐? 이거죠?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이걸 콕 찍어주고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하신 뒤에 품명. 품명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선물 세트.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에게는 50만 원 입력하겠죠? 네. 자, 거래처 코드에는 진로마트 입력해야 되겠죠?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므로 전자세금은 1번 해야 되죠? 대금을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한나라 씨한테 물어볼게요. 요거 분계 번호를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한나라 씨. 분계 번호는 몇 번으로 해야 될까요? 마이크는 키셨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혼합이요. 네? 혼합이요, 혼합. 혼합 맞습니다. 혼합으로 해야 돼요. 안 들려. 왜 이래? 외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혹시 외상으로 한다고 그럴까 봐 제가 물어본 건데 외상으로 선물 세트 샀습니다 해서 외상 분기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으로 돼가지고 계정 과목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혼합이 맞아요. 외상으로 해보면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안 고쳐져요. 우리가 선물 세트 하고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3번 혼합으로 하신다.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차변의 상품을 접대비로 바꿉니다. 내려와서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죠. 253번 미지급금 55만 원 탭키. 자, 불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더해져서 접대비가 됩니다.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불공은 안 만들어진다. 불공은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없다. 접대비에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자, 18일 거 해보겠습니다. 11월 18일.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2000cc짜리 5인승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3천만 원에 300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처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할부도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12개월 할부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살 때 할부한 것은 미지급금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시험은 잘 안 내는 편인데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저기 어디죠? 그 한국 세무사회의 전산회계 그 옛날에 그 기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삼성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는데 대금은 삼성 캐피탈을 통해서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문제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자동차는 삼성 자동차에서 샀어요. 그런데 대금은 삼성 캐피탈에서 12개월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단기 차입금이 돼요. 여러분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는 얘기는 자동차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는 거래가 끝난 거예요. 자동차 삼으로써. 그런데 대금을 나중에 어디다 갚냐면은 그 삼성 캐피탈 회사에다 갚아요. 금융기관에 돈을 갚는 것은 뭐예요? 돈 빌려서 돈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할부면 단기 차입금, 24개월 할부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AT 시험에서는 자동차 할부로 샀다고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캐피탈을 통했다고 문제를 낸 적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돼요. 예, 미지급금. 그러나 참고로 만약에 캐피탈에서 할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역시 차입금으로 봐야 된다. 예. 자, 아시겠죠? 자, 이거는 말이죠. 요 매입세액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왜 그러냐?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되는 자동차예요.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알고 계시죠? 자, 11월 18일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8일. 유형은 54번이고요.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3번 선택합니다. 신명에는 승용차 해주시는 걸로 하고 공급가액에는 3천만 원 30 플러스 입력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명은 삼성자동차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나요? 네,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하시면 되고 분계는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분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승용차를 상품이 아니죠. 우리는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였죠. 그래서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고치고 208번 불공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에 취득원가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한다 이거예요. 253번 미지급금 3,300만 원 탭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하셨죠? 자, 19번 네, 11월 19일로 넘어갈까요? 자, 11월 19일 문제 보겠습니다. 3.1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2000cc 5인승이면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 수리비는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뭘까요? 비용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미지급금이죠. 자, 11월 19일로 날짜를 바꾸시고 11월 19일로 날짜를 바꾸시고 유형은 (54번이고)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해당이 되고 품명은 승용차 수리라고 해야 되겠죠? 승용차 수리이고 수량 단가 지나간 다음에 공급가에게는 3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 코드는 310업사로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 자, 미지급금 맞죠? 33만 원. 자,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데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차량 유지비는 822번입니다. 822번이에요. 네.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33만 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310업사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33만 원 비용 발생됐죠. 부가세까지 차량 유지비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불공이기 때문에. 자, 이게 11월 19일 거예요. 네, 김옥희 씨 마이크 키실 수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김옥희 씨. 네, 마이크 한번 켜 보실까요? 아까 소리가 잘 들리시던데. 김옥희 씨가 지금 두 사람으로 접속이 돼 있어 가지고 이유가 무엇일까 좀 궁금해서요. 김옥희 씨가 한번 여기 마이크 키시고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아까 자녀분하고 대화할 때 마이크 잘 들렸었거든요. 뭔가 잘 안 되나 봐요. 예. 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마이크 켰다 껐다 하는 거 그걸 그거 아시면 간단합니다. 마이크 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접속했다면 여러분 화면의 하단에 이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음소거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요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크 꺼진 거예요.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 이 자리가 마이크 음소거를 눌러주면 다시 켜지는 거예요. 네, 마이크 잘 들려요, 현서 씨. 그러니까 아까 김옥희 씨 자녀분하고 대화할 때 마이크 잘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걸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20일 거 해보겠습니다. 20일. 11월 20일 주식회사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5인승 350cc짜리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50만 원에 5만 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조심히 갔다. 자, 어떤 내용이냐? 대표이사 승용차를 렌트카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오늘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의미예요. 세금 포함해서 55만 원. 그리고 세금 기산서 받았어요. 자, 이 매입세액 5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 렌트에 해당되는 승용차가 5인승이고 3,500cc예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11월 20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54번,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선생님, 네네. 이거 불공제 사유를 네. 다르게 선택하면 이거 뭐 분계가 다른 게 달라지나요? 분계는 달라지지 않는데 부속 서류가 달라져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잘못 작성이 돼요. 이 불공제 사유를 잘못 선택하면은.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3번 비영업용을 꼭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품명에서는 승용차 렌트 공급가액은 50만 원, 거래처는 한국 렌트, 한국 렌트,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기산서 받았죠? 1번.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네, 1번 현금. 자, 출금 전표인데 상품이 아니라 승용차를 렌트하면은요 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임차료. 예. 빌리는 건 다 임차료예요. 800번대 임차료. 빌리는 거. 건물을 빌린다. 월세 내는 거 임차료. 자동차를 빌렸다. 렌트하는 거. 매월 얼마씩 내고 임차료. 뭐 하루를 빌리더라도 그거 임차료예요. 자동차 빌리는 거. 예. 월세 내는 거. 임차료가 됩니다. 그래서 렌트비는 임차료 처리하시면 돼요. 네. 자, 불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임차료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자, 아까 현서 씨가 이 불공을 선택했을 때 불공제 사유가 쫙 나오는데 밑에 분계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왜 그것을 선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하느냐. 여기 보이는 내용보다는 이제 만들어지는 부속 서류.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있는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라는 걸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이 내역서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불공제 내역 클릭을 해서 우리가 지금 11월 거를 입력하고 있었죠. 그러면 10월부터 12월 2기 확정 기간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가서 이렇게 집계가 이게 불공제 사유별로 집계가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 관련된 건시 세매의 금액은 공급가액이 3,080만 원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308만 원. 또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관련 비용이 한
한 매에 5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불공제 사유별로 내역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내역서가 틀리게 되는 거죠. 불공제 사유를 잘못 선택한.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장부 만들어지는 회계 장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서류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찍어줘야 돼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것도 그 시험 채점 항목인가요? 채점 항목이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것까지 채점합니다. 네,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네, 밖에 비도 오고 있고, 네, 그래서 먼저 좀 쉬겠습니다. 다시. 자, 우리 2교시 여러분들 해봤고요. 자, 지금이 49분, 네, 50분 다 됐습니다. 네, 5번 문제. 여러분 385페이지에 5번 문제부터 이 시간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5번 문제. 자, 11월 21일입니다. 대표이사 박상준이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왜 가지급금이냐 하면요. 회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모든 골프에다가 이 330만 원을 입금해 줘야 될 책임은 우리 회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골프 장비를 산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샀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 장비, 골프 장비를 샀다면 이거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세금계산서 유형 54번으로 선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1월 21일로 메인 매출 전표 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1월 21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54번 해주신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이겁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네. 54번 불공 아이고 54번. 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요. 자, 품명에다는 골프 장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골프 장비. 그리고 공급가에게는 얼마인가요? 300만 원이죠. 3 플러스 엔터. 네, 거래처는 모든 골프에서 샀죠. 모든 골프가 거래처가 됩니다. 전자세금은 종이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그냥 세금 계산서예요. 종이. 그러니까 비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외상분개하면 안 되죠. 혼합분개합니다.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3번 혼합분개하시고요. 자,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우리 회사 상품이 아니죠. 자, 가지 이 134번.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박상준 대표이사 이름으로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박상준 5001번. 자, 내려오셔서 대변은 뭐예요?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찾아주시고 금액은 얼마예요? 330만 원이죠. 330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주시고 거래처는 어디예요? 모든 골프가 되겠습니다. 네. 자, 54번 불공으로 해야 하는 것과 분계를 혼합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박상준이라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은 11월 22일 거의 날짜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기부했네요. 기부. 자, 여러분 이 기부한 경우에 말이죠. 기부한 것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 기부라는 것은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민센터에다 기증하려고 컬러 입체 프린터를 샀지만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세금 20만 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불공이 된다 이거예요. 자, 11월 12일 날짜 입력할까요? 11월 12일로 날짜가 22일이죠. 12월 22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이 54예요. 54번 불공. 자, 불공제 사유를 선택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기부금은 뭐하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자,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선택해 주시고 자, 품명에다가 컬러 프린터 이렇게 할까요? 컬러 프린터.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200만 원. 거래처는 포토전자이죠.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1번. 분계는 무슨 분계해야 될까요? 예, 혼합 분계를 해야 됩니다. 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혼합 분계. 자, 이거 상품이 아니라 기부한 거죠. 그래서 기부금으로 입력합니다. 기부금 933. 자, 기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기부금 비용 처리가 되죠.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220만 원. 탭키 눌러서
기부금의 거래처를 바꿔야 되죠. 아니야.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으로 바꿔야 되죠. 서울은행. 보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23일 날짜의 거래를 봅시다.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 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면세 사업을 우리 회사는 겸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구용품을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세금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문구용품이 과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이 아니라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매입세액도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불공이 됩니다. 네. 자, 원래 면세 사업자라면은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안 해요. 매입매출전표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면세 사업 겸업. 겸업은 뭐예요? 과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공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왜 불공이 되느냐? 과세 사업에 사용할 소모품이 아니고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품이다 이거예요. 네, 소모품비. 자,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알고 계시고. 자, 11월 23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유형을 54로 하시고 이 사유는 여기에 있죠. 4번.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4번. 선택. 자, 품명에다가 여러분 문구용품 쓰시면 되죠. 문구용품 쓰시고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10만 원. 종이네요. 거래처. 거래처는 행복문구. 행복문구. 전자세금이 종이죠. 종이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분계를 보겠습니다.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출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출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을 소모품비로 바꾸면 되죠. 상품을 소모품비로 830번으로 830번 소모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불공유형일 참 많이 연습 문제를 내놨습니다. 8가지를 냈네요. 마지막 8번째 거 해볼까요? 11월 24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분개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토지 취득과 관련된 법률 자문 수수료입니다. 법률 자문과 등기 대행 용역이에요. 용역이니까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를 받는데 세금이 10만 원이 있어요. 공제 못 받아요. 왜? 무슨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토지 취득에 관한 거. 우리가 토지라는 재화는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체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11월 24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11월 24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54번 불공이다.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0번에 있습니다. 0번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0번에 있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그리고 선택 누르시고 품명에다가 법률 자문이 할 거예요. 법률 자문. 공급가에게는 100만 원 입력하시고 부가세 10만 원이 있죠.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검색하시고 567 전자세금 계산서인가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1번. 자, 분계는 전액 현금. 네, 1번 현금 분계. 자, 110만 원 모두 상품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이다 이거예요. 네, 법무법인에서 뭔가 상담하고 자문받고 이렇게 지급하는 비용이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본사 건물에 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은 아니에요.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 831번. 업무와 관련성은 있어요. 선생님, 네네. 혹시 이거 예. 수수료 비용 말고 그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봐. 토지에? 맞네, 맞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김옥희 씨 잘 찾았어요. 예. 토지입니다, 토지. 자, 왜 그러냐? 보니까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이네요. 보니까, 어이구, 어디 갔죠? 예, 386페이지. 네, 맞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386페이지) 아, 이거 맞죠? 예, 예. 자, 이 문제죠. 자, 수수료 비용이 아니에요. 토지의 취득을 위한 수수료죠. 취득 관련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자산 처리. 자, 고치세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토지. 네, 실수했습니다. 토지입니다. 토지. 네, 김옥기 씨 아주 정확히 알고 있네요. 아니, 그리고요, 선생님, 혹시 네네. 그 불공할 때요, 예, 그 이유를 달잖아요. 예. 그 이유를, 불공제 이유를 음, 혹시 다른 걸로 했을 경우 실수로 네. 그래도 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예, 영향이 있죠.
네, 아까 현서 씨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불공제 사유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 불공제 내역서라는 부속 서류를 같이 내야 되는데 이것이 달라진다 이랬습니다. 여기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했다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한단 말이에요. 10월부터 12월 기간으로 해서. 예. 뭐 여기에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한 건에 100만 원, 10만 원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내역서가 잘못 작성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 입력하실 때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은 채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궁금하신 건데 채점에 해당이 된다. 정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토지의 자본적 지출까지 마지막에 8가지를 해봤어요. 불공제 유형이 참 많네요. 네, 8가지 유형을 지금 우리가 유형 상사를 통해서 해본 것입니다. 자, 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다음 큰 번호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자, 11월 25일 거 볼까요?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이 된다. 자, 매입세에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를 받아왔으면 57번 카드 과세 매출이 매입이죠? 매입 카드 과세 57. 자, 11월 25일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11월 25일 유형은 57번 카드사 F2 또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신용카드 영수 삼성카드 선택 확인. 품명은 숙박비. 수량은 없죠. 단가 없고 공급가액은 대가를 입력해야 돼요. 카드 거래는 합계 금액 16만 5천 원. 그러면 공급가액 15만 원, 부가세 15,000원이 되죠. 거래처는 조선호텔 125번. 자, 카드니까 전자세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갑니다. 분계. 카드 분계하면 되겠죠. 카드 분계 4번.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죠? 16만 5천 원. 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맞죠? 그런데 숙박비는 상품은 아니다. 자, 이 숙박비가 왜 그랬죠? 출장 갔어요. 영업부 직원. 그러면 계정 과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신희정 씨,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바꿀까요? 네, 요 숙박비를 계정 과목을 고쳐야 되는데 뭘로 바꿀까요? 생각이 안 나요. 아, 안 나세요? 네. 최예린 씨, 뭘로 바꿀까요? 최예린 씨. 숙박비. 출장 갔어요. 판매 관리비 중에 글쎄요.
여비 교통비입니다. 네, 여비 교통비. 출장 가서 식사하는 거, 숙박하는 거, 오고 가고 항공료 또는 철도 요금 이런 거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돼요. 812번 여비 교통비. 네. 자, 개정 과목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시험이 10월 16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딱 2주 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은 개정 과목의 분류. 네. 판매 관리비 중에 출장 가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교통비로 쓰는 것이 뭘까? 여비 교통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산부터 말이죠.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서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몇 개 정도는 착착착 외워두시고 또 비유동자산으로 넘어와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각각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을 또 암기하시고 또 부채에 가서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쫙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자본에는 법인의 자본이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쫙 암기하셔야 되고 또 수익과 비용에 가서는 수익에서는 상품 매출이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한 10개 정도 있죠. 쫙 정리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에 가서는 3가지가 있죠. 매출원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또 판매관리비 지금 여기 여비교통비 같은 거 판매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도강렬비, 뭐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판매관리비가. 쭉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그것도 한 10여 가지 되죠. 이자 비용, 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이익, 비용이었나요? 비용은 평가손실이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들 한 10여 가지 있습니다. 쫙 외우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회계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은 가장 큰 관건이 뭐냐? 개정 과목을 몇 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의 기초 딱지를 빨리 떼기 위해서 개정 과목 암기를 시급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 과목이 빨리 암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런 것이 쉽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개정 과목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 그래서 네, 카드 과세 매입 57번 유형의 문제 하나 해봤습니다. 자, 이제 11월 26일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6일 날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했군요.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하니까 57번 과세 매입으로 이것도 입력을 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6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57번 하과 매입으로 하시고 이때 카드사는 삼성카드였고요. 확인해 주시고 품명은 공기청정기네요. 공기청정기.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을 입력하는 거 아시죠? 110만 원. 1100 플러스 거래처 포토전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니까 관계없으니까 비워두시고. 자, 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4번 결제해 볼까요? 카드 분계.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사 110만 원 맞았죠?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10만 원 부가세 대급금 맞았죠? 자, 이 공기청정기는 상품이 아니고 비품이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줄의 개정 과목을 비품으로 고칩니다. 비품으로 고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된 거예요. 네, 57번 카드과세 매입 문제 2개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로 가서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가 연습을 해보자. 부가가치세 정리 우리 배웠죠. 6월 30일 정리입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혹시 환급세액이 있으면 미수금으로 하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를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 돼요.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자, 6월 30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조회해서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전표는 여러분이 이미 백데이터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까지 입력을 안 한 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조회하면 저하고 데이터가 똑같을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시작하시고, 자, 1기 확정이면 기간을 언제로부터 입력해야 돼요? 4월부터 6월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4월부터 6월로. 자, 정기신고의 저장된 데이터가 있답니다. 확인, 마감을 딱 해놨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매출세액을 또 매입세액을 차감세를 우리가 계정과목을 어떻게 입력할지 알고 있어야 이걸 일반전표에 6월 30일자로 입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라 씨. 자, 매출세액은 뭐로 할까요? 계정과목을. 매출세액은 계정과목이 뭐죠? 부가세 예수금이요. 그렇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자, 그러면 매입세액은 뭐죠? 하나라 씨. 부가세 대급금이요. 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요 세금이 양수로 나와 있으면 이 문제에서 말했듯이 납부할 세액이에요.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이 숫자에 대해서 계정 과목이 착착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6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이걸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매출세, 이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 놓습니다. 컨트롤 C. 자,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를 실행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6월 30일로 입력합니다. 자, 차변부터 한다면 3번 차변에
자,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채니까 전부 대변에 입력했었거든요. 정리할 때는 반대로 반대쪽 차변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을. 그래서 차변에 코드는 부가 검색해서 예수금 밑으로 내려와서 255 엔터.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시고 아까 복사해 왔죠? 컨트롤 V 11,081,000 엔터 하시고 대변 부가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엔터로 쭉 가서 대변에 입력할 거 복사 안 떠왔죠?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여기 조회해 놓은 금액 보이죠? 여기 매입세 250만 원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뭐 복사하기 귀찮으면 외워가지고 갖다 입력해도 되는데 외워서 입력하면 자칫하면 틀리니까 안전하게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자, 세 번째 줄에 일반 전표로 오셨나요? 세 번째 줄에 미지급세금 대변 부채 증가 미지 하셔가지고 미지급세금이 어디 있어요? 261. 네, 261 미지급세금입니다. 여기는 거래처를 넣으라 그랬죠, 문제에서. 네.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세무로 검색해 보세요. 세무. 그러면 세무가 들어가는 거래처가 서대문 세무서가 하나 있죠. 세무서니까 서대문 세무서를 찾아야죠. 31112. 자, 엔터로 쭉 가서 납부할 세금은 이거나 똑같아요. 98581,000. 그걸 보고 입력해도 되고 복사해와도 됩니다. (8581) 플러스 2분계가 되겠습니다. 정리분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문제는요.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 850만 이거 아까 그 미지급세금 처리한 거 이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7월 25일 날짜로 납부한 거 회계 처리하래요. 네, 미지급세금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에 보통예금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건. 자, 어디로 가요? 7월 25일자 일반 전표. 7월 25일 날짜 일반 전표에 차변의 미지 세금, 미지급 세금 261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였죠?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거기 문제에 나와 있죠? 8581 플러스 자, 줄 바꿔서 대변은 뭐예요?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죠. 네, 103번 보통예금. 은행이 어디예요? 서울은행 되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 금액은 똑같은 금액 8581 플러스 이렇게 납부 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 시 회계 처리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요. 요 두 가지 스타일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것이 나오거나 밑에 것이 나오거나 네, 이 둘 중에 하나는 100% 출제가 됩니다. 매번 이것이 나오든지 이것이 나오든지.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형 상사의 매입 매출 전표 자, 매출 유형의 11번, 13번, 17번 유형
메인 유형에서는 51번, 53번, 54번, 57번 유형 충분히 연습했죠. 그리고 부가세 적립분계까지. 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FAT 1급은. 자, 그러면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결산 분계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결산 분계. 자, 수고하셨고 지금 50분이니까요. 15분 또 쉬겠습니다. 5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쉬셨죠?